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촬영을 합니다. 오늘 날짜가 9월 12일이에요. 이제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촬영을 할 그런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조금 쉬고 싶어서 푹 쉬었고요. 아마 거의 한 달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 생활 좀 바쁘긴 했었어요. 요즘 AI 쪽 관련된 그런 POC가 요청이 많아서 그쪽 관련된 것들 좀 준비하고 또 시작하다 보니까 좀 많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제 오늘은 ADK와 이 MCP 관련된 내용을 진행할 건데요. 앞에 보이신 이 이미지는 GCP의 이마젠 4라는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든 간단한 이미지입니다. MCP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이거에 대한 약자가 이제 MCP가 되겠죠. 그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제미나이, 뭐 또는 챗GPT 이런 것들을 모델이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모델이 컨텍스트 데이터 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라는 것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던가 또는 스토리지, 뭐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규칙이다. 그게 이제 프로토콜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 모델과 데이터 소스 연결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 회사마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델을 동시에 이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쉽게 만들어 보자 나온 게 이 MCP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이제 이 MCP를 연동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툴이 이 툴박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MCP를 겨냥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에 먼저 만들고 있던 내용이긴 한데요.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이 MCP 툴박스라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ADK와 기존의 이 데이터 소스들을 연결하는 그러한 중간 매개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MCP 툴셋이라는 이 API를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용된 파라미터가 커넥션 파람즈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커넥션 파람즈는 두 가지 값을 받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stdio라는 이 파람과 그다음에 stream이라는 이 파라미터 두 개의 값을 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stdio 커넥션 파람즈는 로컬에서 서버를 동작시킬 때 사용되는 즉 테스트를 위한 그러한 서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CP 서버를 로컬로 구축을 해서 연결해 주는 게 이 SDIO 커넥션 파람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실제 서버를 구축해서 그 서버를 연결하는 것이 이 스팀머블이라는 이 파람즈가 되는 겁니다. 각각 사용되는 이제 또 그 파라미터가 좀 달라요. HDDI 커넥션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일단 서버 파람즈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요. 이 서버 파람즈라는 값은 보시는 것처럼 std 서버 파라미터라는 이러한 또 함수를 추가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커맨드, 아규먼트, 그다음에 인벨러먼트 이 세 가지 값을 받는 거고요. 커맨드는 뭐 npx로 해서 서버를 동작시키거나 또는 파이썬 명령을 이용해서 이 파이썬으로 서버를 구축한 다음에 이 파이썬으로 이제 서버를 실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값들이 결국 이제 커맨드와 아기먼트 그리고 이제 환경 변수 값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임아웃은 이렇게 이제 이 서버들 읽어 드릴 때에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최대치를 설정하는데 보통 5초는 되긴 하는데 이게 좀 더 긴 거는 뭐 10초, 15초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타임아웃을 15초 정도에 두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서버를 동작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트리머블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서버를 구축하고 그 서버 접속해서 동작하는 그러한 또 샘플 예제도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파일 매니저라는 그러한 로컬 서버를 하나 구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에서는 제미나이 2.플래시를 이용할 거고요. 에이전트의 이름은 이렇게. 그리고 디스크립션과 인스트럭션은 별도의 프롬프트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정의할 겁니다.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파일 시스템의 목록을 보여주는 그러한 어,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디스크립션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일단 프롬프트는 현재 파일 시스템 관리하는 뭐 에이전트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목록도 보여주고 요약도 하고 분석해서 좀 더 나은 그러한 코드를 또 제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툴즈는 아까 보셨던 MCP 툴셋이라는 그러한 API를 이용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커넥션 파라미터로 STIO,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로 이제 구축을 하겠죠. 그래서
SDIO 커넥팅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거고, 서버 파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SD 서버 파라미터라는 API를 이용할 거고요. 거기에 커맨드로는 npx, 그리고 아기먼트로는 이 npx를 시작하는데 무조건 ES 동작 대응할 것이고,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에 있는 서버 파일 시스템이라는 이 값을 그대로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npx로 이 서버 파일 시스템이라는 그러한 서버를 하나 동작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는 여기 지정된 이 경로가 되겠죠. 서버 파일 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루트 에이전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러한 툴들이 동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사용할 거예요. 다 사용할 건 아니고 이 중에 몇 가지는 사용할 거고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따로 뭐 필터를 설정할 수도 있긴 합니다. 여기서는 현재 이 리스트 디렉토리를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잠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DK를 이용해서 이 파일 매니저라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것들은 뭐 간단히 폴더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각 파일들 하나씩 지정을 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ADK create라는 걸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생성할 폴더에 대한 이름을 지정해 주면 이 폴더 아래 필요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쭉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파일들은 이런 값이 되겠죠. .env 그리고 init 파일하고 agent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것들이니까 이것들을 매뉴얼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제일 처음에 어떠한 그 모델을 사용할 것이냐라고 이제 선택하는 게 나오고 첫 번째는 이제 제미나이 2점 플래시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진행되는 거는 어떠한 UI에 사용될 것인지 이게 구글 AI 같은 경우는 AI 스튜디오라고 해서 일반 개인 사용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AI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텍스 AI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급, 즉 이제 회사에서 사용되는 유료화된 그러한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제가 이제 방금 뭐 유료화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그 모델 사용할 때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그대로 학습이 되면서 모델이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 대한 경험을 모델에 학습을 시키면서 비용을 제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유료화되어 있는 이러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돈을 내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됐던 그런 데이터들은 절대로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용하려면 당연히 유료화된 버전을 사용해야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2번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1번 선택했지만 2번 선택한 2번 그리고 추적 백엔드에서 사용될 값들 이제 어떠한 프로젝트 사용할 것이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사용할 프로젝트는 기존 만들었던 제 이름의 프로젝트와 그리고 센트럴 원 리전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지금 그 GCP의 터미널에서 열다 보니까 일단 인증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대로 이 값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해서 또 변경을 해 주셔도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세 개 파일이 이 홈 디렉토리 밑에 이렇게 파일 매니저라는 디렉토리로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ADK 웹을 실행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URL 클릭해서 지금 제가 이제 ADK 테스트다 보니까 이 ADK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만든 파일 매니저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현재 디렉토리의 목록을 보여줘 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 리스트 얼로 디렉토리라는 이 툴을 호출해서 현재 디렉토리에 대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에 있는 목록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라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실제로 호출되는 또 툴은 이 리스트 디렉토리라는 이 툴을 호출해서 이 툴 안에 있는 정보들을 쭉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방금 만든 이 파일 매니저라는 이 폴더를 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일 매니저 정보를 보여줘 라고 했더니 마찬가지로 리스트 디렉토리를 해서 거기에 있는 파일들과 디렉토리를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agent.py라는 이 파일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에이전트 파일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파일 자체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리드 텍스트 파일이라는 이 툴을 이용해서 이 파일을 읽어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만든 코드가 그대로 쭉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요약 좀 해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현재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라고 해서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분석을 해서 좀 더 나은 내용을 제안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프롬프트가 있었죠. 그래서 분석도 부탁해라고 했더니 보신 것처럼 쭉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개선 사항은 뭐냐면 경로가 지금 하드 코딩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별도로 환경 변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변경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안해 준 겁니다. 그리고 에러 처리 상태화하는 것도 좋고 뭐 프롬프트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해라.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별도로 이렇게 파일을 빼서 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는 뭐 내용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보여준 내용들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제안했으니까 이 제안된 내용을 한번 다시 파일로 만들어주나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New File Manage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위에서 만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제한된 내용을 넣어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create directory 툴을 이용해서 디렉토리 만들고요. 그리고 그 디렉토리 안에 파일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봤더니 이 내용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지금 하드 코딩 되었으니까 이거를 get env로 해서 이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얻어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보안성이 취약한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점검을 해서 코드를 변경해 준다라는 것도 간단하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그대로 이제 파일을 생성을 해서 이렇게 write 파일을 이용해갖고 별도의 에이전트가 만들었다라는 거고 실제 이제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new file manage라는 폴더가 생성됐고요. 그 안에 agent.py라는 파일이 만들어졌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안한 이 코드가 그대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MCP 서버 툴셋에 대한 내용들을 봤어요. 어차피 다 뒤에 있는 내용 코드니까 딱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보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내용에서 중점되는 것들은 이 부분이에요. MCP 툴셋. 그래서 우리가 MCP를 연동을 하는데 MCP 서버를 구축을 해서 그 구축된 서버를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로컬로 띄우는 MPX 이용해서 로컬로 띄우는 그런 방법을 하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는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그냥 똑같이 이 MPX를 이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MPX 이용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구글맵도 편하게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샘플 예제는 많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별도로 이제 이 MCP 서버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서버를 구축하고 그 서버를 파이썬 동작시키고 그걸 통해서 로컬로 이제 접속하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